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터치 성애자라는 느낌이 많아요. 모든 것이 터치예요. 라이트도 다 터치고, 하다못해 이 파노라마 윈도우 여는 것도 먼저 계기판을 보겠습니다. 일반 디지털 계기판에 비해 크기가 확실히 작지만 보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티어링 휠 윗부분에 딱 맞는 크기라 계기판이 휠에 가려지지 않고 주행하면서 계기판을 확인하는 것도 편했는데요. ID3는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속도나 내비게이션 방향 등 필수 정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주행 정보는 디스플레이의 메뉴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골프와 동일합니다. 아날로그 버튼이 없고 모든 설정을 터치 방식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터치 컨트롤은 정확한 조작이 힘들어서 아날로그 버튼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죠. 터치 컨트롤이 불편하다면 음성 명령으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AI 스피커처럼 Hello ID 라고 불러주고 필요한 지시를 하면 됩니다. 기어 너브는 짧고 뭉툭하게 만들어서 계기판 오른쪽에 설치했습니다. 중앙 콘솔이 아니라 계기판 옆으로 옮겨 놓았는데 많이 보던 D, P, N, R이 아니라 D 옆에 알파벳 B가 하나 더 보이시죠? B는 브레이킹 모드로 가속 페달만으로 주행 가능한 모드입니다. 기어를 B에 놓으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줍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에는 10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습니다. 스크린 아래쪽에 배치한 터치 방식의 버튼으로 차량 내 온도나 스피커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반응이 느리고 조작이 쉽지 않아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원래 작년 여름부터 ID3를 본격적으로 판매하려고 했는데 시스템 오류가 하루 최대 300여 개 보고되면서 판매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문제로 초기에 판매된 차량에 헤드업 증강현실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드디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한 외신은 이 기능을 비디오 게임 같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안내 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차선 유지, 주행 방향, 구간별 제한 속도, 앞차 간격 표시 등 실제 주행 환경에 맞는 정보를 앞 유리창에 띄워줍니다. 벤츠 E클래스 신형에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시선을 중앙 스크린에 두어야 한다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ID3는 운전자 전방 시야에 맞게 정보를 보여주니 훨씬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앞좌석부터 한번 타보시죠. 되게 특이했던 점은 보통 자동차들은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제 전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차는 스타트 버튼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시트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앉게 되면 바로 사람을 인식해서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보셨죠? 불이 들어오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를 변속을 하게 되면 바로 출발이 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그 창문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버튼이 2개밖에 안 달려있잖아요. 분명히 이 차는 문이 4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앞문이 열리고 닫히게 돼 있고 리어를 누르게 되면 뒷문이 열리고 닫히게 돼요. 근데 약간 이질적인 게 이게 꾹 눌렀을 때 햅틱 아쿠스틱 반응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조등을 켜는 버튼이 다 이쪽에 달려있는데 저쪽 버튼과 마찬가지로 그냥 뭐 햇빛 반응, 어쿠스틱 반응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눌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특이한 거는 여기 맥스 리어 써있죠. 이게 뭐냐면 뭐 김이나 서리가 꼈을 때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인데 보통은 이제 공조기 쪽에 달렸는데 이게 여기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공조기 쪽에서는 스마트 컨트롤로 가능은 하지만 이게 여기 달려있다는 게 참 특이하네요. 아이디는 이쪽에 이 기어봉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뭐 두 사람이 여유 있게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컵홀더가 2개가 딱 환히 자리를 잡고 있고 이쪽은 또 핸드폰을 여기다 넣어서 그러니까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빼기는 이렇게 해서 빼면 되는데 빼기가 약간 빼기가 불편하진 않네요. 얘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이게 들려요 살짝.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이 팔 받침대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 차들은 다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개인 위주의 나만을 위한 팔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팔걸이를 이렇게 여기 버튼을 눌러서 이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제껴서 버려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이쪽에 작은 창이 뚫려 있어 가지고 저 창문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저 앞으로 장애물 같은 거를 또 볼 수 있게 뭐 뚫어놓은 모습입니다. 좌회전할 때도 엄청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터치 성애자라는 느낌이 많아요. 모든 것이 터치예요. 라이트도 다 터치고
하다못해 이 파노라마 윈도우 여는 것도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안 되고 샥 아, 근데 좀 불편하네. 위로 이렇게 하면 슉 닫혀서 이제 이 파노라마 윈도우가 열리진 않지만 이 햇빛 가리개가 닫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네요. 여기 이 차 자체의 재질이 이렇게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약간 쿠션도 없고 그냥 딱 박으면 되게 아플 것 같은 그런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나름 되게 말랑말랑해요. 보시죠. 말랑말랑해서 이거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긴 또 딱딱해. 이런 재질은 조금 원가 절감을 위해서 좀 싼 거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 뒷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뒷자리가 굉장히 넓어요. 아유, 어마어마해. 레그룸 자체가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 앞에 제가 운전하던 시트 포지션으로 해놓은 상태에서도 이만큼이나 자리가 넓어요. 성인 남성이 탔을 때도 이 정도인데 아이들이 탔을 때는 굉장히 더 넓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팔받침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간단한 컵홀더 정도가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이거를 스킥잭 해서 이걸 열어서 뒤쪽에서 또 여기다 실을 수 있게, 탑재할 수 있게 그렇게 또 만들어졌고. 근데 지금 제가 사실 살짝 허리를 굽히고 앉아 있거든요. 허리를 제대로 펴고 앉으면 딱 엉덩이를 딱 붙이고 딱 앉게 되면 머리가 꽉 닿거든요. 똑바로 앉으면 꽉 닿고 약간 이게 지금 비스듬한 게 살짝 닿는 정도 수준이에요. 높이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 정도 사이즈의 자동차에서 뒷좌석에 이런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히 전기차 플랫폼을 쓰는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이쪽 기어 축이 없다 보니까 원래 보통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넓은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USB 잭은 아예 없애버렸네요. 근데 많은 차들이 요즘 USB 잭을 많이 없애고 있는 추세긴 해요. 보면 이제 C타입 잭만 있거든요. 그래서 C타입 잭이 하나, 둘, 셋, 넷, 앞에까지 4개가 달려있네요. 트렁크 공간은 저희가 지금 짐들을 좀 많이 실어 놨잖아요. 뭐 작은 캐리어, 기내용 캐리어도 있고 뭐 이런 잡다한 가방들을 실어 놨어요.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뒷좌석의 공간을 넓히는 대신 트렁크가 좀 좁아진 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엔간한 물건들 정도는 실을 수 있는데 큰 캐리어, 정말 여행용 캐리어 큰 거 2개는 절대 못 실을 것 같고요. 1개 정도 실고 정말 조그만 백팩이나 뭐 이 정도로 실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고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의 장점이 이 밑에 공간을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 보니까 지금 뭐 전기 충전 구구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게, 이게 220V로 충전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여기다 놨네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앞쪽에 트렁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적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게 없으니까. 이 차 앞에 트렁크가 혹시 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전기차들 보통 뒤에도 트렁크가 있지만 앞에도 트렁크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에 보닛 자체가 너무 짧다 보니까 설마 여기에도 트렁크가 달렸을까 했는데 기대하세요. 없어요. 트렁크가 없어요. 트렁크가 없고요. 냉각수나 아니면 워셔액 같은 거, 그런 간단한 보충하는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좁습니다. 자, 네. 자, 이렇게 뺀 다음에 요거를 뭐 빼가지고 집에 보관하셔도 되고, 아마 여기 넣을 수 있을 거야. 요거를 이렇게 요 각도로 넣어서 밑으로 싹 넣어버리면 이 밑으로 확 내려가서 이만큼의 적재 공간이 좀 더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차는 이제 여기서 당길 수는 없는데 이걸 눕혀서 여기 넓혀서 좀 더 긴 거를 실을 수 있는데, 뭐 이것도 뗄 수 있겠죠. 이거 떼서 더 넓은 공간으로 차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됐네요. 근데 뭐 요즘 차박차박 유명하잖아요. 차박차박 차박을 하게 살 수 있는지. 근데 이게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차박이 힘들겠죠. 요거를 이제 위로 올려서 아까 원래대로의 포지션으로 냅두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못해요. 짧습니다. 안 되고요. 뭐 머리를 둘 데가 없고, 머리를 두게 되면 안 돼요. 위쪽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것도 나오기도 되게 불편하고, 뭐 어쨌든 편하게 자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2차로는 차박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오기도 힘들어.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한번 볼까요? 워크맨이 생각이 나는데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워크맨의 일시 중지, 재생 버튼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ID3가 전기차라는 게 확실히 실감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가 브레이크고 뭐가 가속 페달인지 헷갈릴 일은 없겠네요. 앰비엔트 라이트는 무려 30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앞좌석 도어 아랫부분과 대시보드 라인까지 빛이 들어옵니다. 특히 대시보드 윗라인의 라이트는 ID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8가지 색과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시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전원이 딱 들어와요. 이렇게 띵 하면서 이제 출발 준비가 됐다고 하고, 이제 파킹 포지션을 하고 내리면 바로 전원이 꺼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면서 소리를 내죠, 얘가. 내부 시트는 애니멀 프리, 동물 가죽이 아닌 직물 소재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앉았을 때 가죽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택 가능한 시트는 플래티넘 그레이와 더스트 그레이를 조합한 어두운 시트 하나뿐이라 밝은색 시트를 원하는 분들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평범한 시트가 싫으신 분들은 탑 스포츠 플러스라는 스포츠 주행용 일체형 시트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부 트림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 시트, 스티어링 휠, 대시보드와 도어 컨트롤러는 회색과 사프라노 오렌지라고 하는 오렌지색을 고를 수 있습니다. 부분별로 트림 선택을 다양하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구성이네요. 자, 한번 다시 출발해 볼게요. 조용히 해, 확실히. 우리 그거 아이디 체크 한번 해야 됐잖아. 헬로 아이디. 뭐? 맞아요.